통상 이제 소송을 하면요, 난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나오지만 이혼 소장 받으시면 나의 혼인관계가 일단 정말 종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할 부분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재판상 이혼이란 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부분,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총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5가지고 종합적으로 1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행위, 우리가 통상 말하는 바람이고요. 유기행위, 배우자와 아이들이 다 있는데 그냥 다 놔두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학대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폭행이나 학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학대나 폭행이나 이런 어떤 중대한 사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도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결혼하셔서 오신다거나 해외에서 지금 이 배우자를 다시 찾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가끔씩 있고요. 이제 6호가 이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제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그냥 6호로 해서요, 1, 2, 3, 4, 5를 다 섞어서 종합해서 6호 정도로 이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유에 들어가야 판사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 안 하는지를 보고 너희들이 이제 부부관계가 파탄났구나 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들의 하나의 근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구체적인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협의이혼은 그냥 모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그냥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혼 소송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라 함은 상대방한테 이 재판상 규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 이혼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으로 이제 판사가 판단하는 부분의 어떤 근거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는 이혼하기 싫어 라고 해도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 6가지 안에 들어야 판사가 그래, 너희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네, 너희 이제 부부관계 그만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저 이혼하기 싫습니다 라고 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동일해요. 이 6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런 규책 사유가 있어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 이 6가지 이혼 사유가 있다, 규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다, 그럼 우리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소송을 만약 제기했을 때 상대방한테 이 민법 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받으면 이제 소송이 안 된다, 이혼 소송은 이제 기각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가지 중에 가장 재판상 이혼으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결국은 6호고요. 네, 6호가 종합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6호가 제일 많고요. 6호를 넣을 때 1호도 같이 넣고 3호도 같이 넣고 이런 부분이라서요. 결국 중점은 6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증거 자료가 1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요것도 이제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거 확보가 굉장히 좀 소송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진, 동영상, 아니면 캡처본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요. 폭행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분들이 이제 부부싸움이라서 잘 하지 않는데요. 경찰 신고 내역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격 차이에 대한 이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성격적 갈등이고 이걸 잘 봉합하면 이 가족들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어서요. 내가 만약 원고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 성격적 갈등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과 부부관계가 더 지속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요, 상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판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혼시키기가 어렵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성격적 갈등도 결국 6호로 이제 넣어서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유, 결국에는 상대방과 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제 도출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진짜 성격적 갈등이라고 하면요, 조금 이제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었고, 또 언제는 이런 갈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 내용들을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성격적 갈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지금처럼 많이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통상 이제 소송을 하면요, 상대방이 처음에는 이제 이혼하자에 대한 부분에서 난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나오지만 이혼 소장 받으시면 나의 혼인관계가 일단 정말 종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격적 갈등보다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협의혼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요. 결국 재판상 만약 이혼 소송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이혼 사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일일이 하나하나 증거 같은 부분들은 다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소송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혼 소송을 아마 준비하실 텐데요.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 방금 얘기 드렸던 재판상 이혼 사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요 상단 위에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